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넥스트 마켓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암호화폐 시황까지도 함께 해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딥시크 관련주가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뿌리 내린 영향력들은 상당했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딥시크에 관한 수혜주와 피해주들을 정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까지 그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뜬구름 잡는 방법이 아니라 정확히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딥시크에 관한 이야기들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간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관련해서 만들어냈던 비용의 무려 20분의 1의 가격으로 추론형 AI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 이름은 바로 딥시크다라고 합니다. 사실 연휴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까지도 보여졌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시장 영향력들은 상당했습니다. 실제로 이 창업자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민원펑이라고 하는 창업자가 이 딥시크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걸린 시간이 단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속도도 굉장했고요. 투입된 비용들도 상당했습니다. 실제로 딥시크가 이제 시장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었고요. 그 이전부터 관련한 자료들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처음에는 언어 모델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또 메타의 라마와의 가능성들을 언급하면서요. 관련한 성능 비교를 했던 게 바로 2024년 12월 달의 기록입니다. 코딩 관련해서도 메타의 라마는 이미 뛰어넘었고요. 오픈 AI 대비해서는 여전히 못 미치는 실력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깜짝 놀랐던 건 바로 올 1월 달 다시금 업그레이드 모델, 그러니까 추론 모델을 발표했는데 그 모델의 성능이 오픈 AI를 뛰어넘는 성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두 개의 모델에 똑같이 대입을 했었을 때 그 정확도는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는 오픈 AI가 더 잘 풀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딥시크가 훨씬 더 월등한 성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주어 봤을 때도 수학 능력도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고요. 코딩 능력마저도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중 질문에 관해서는 우리 딥시크 같은 경우가 82% 그리고 오픈 AI가 오히려 76%로 못 미치는 성적을 내기도 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요. 딥시크의 시장은 1차적인 충격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각국의 반응들은 굉장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고사양 칩을 중국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저사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사양 칩까지도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관련한 내용을 전해오기도 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에 추가 모델이 대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젠 고사양이 아니라 저사양에 관한 AI 반도체까지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라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주와 피해주를 보셔야 될 텐데요. 오늘 한번 시장의 반응도를 보고 저희가 한번 열심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유럽의 딥시크에 따라서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 쪽에서도 반짝 경계를 하고 나섰고요. 우리 국내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사용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안 문제를 들고 쓴 건데요.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는 보안주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안랩과 같은 종목도 5%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이스트소프트와 모니터랩, 오픈베이스와 같은 종목군들도 시장에서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섹터 단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딥시크가 발표가 된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요. 오히려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MK전자나 라온테크와 같은 종목군들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자마자 급등 혹은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섹터 단으로 봤을 때 딥시크의 수혜주들은요. 우리가 또 AI 챗봇이라든지 보안,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 관련주들을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수혜가 아닌 피해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9% 넘는 낙폭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기업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AI의 인프라 관련주로 알려져 있었던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을 합니다. 가온전선과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과 같은 종목군들도 일제히 하락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물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군들을 낙폭에 따른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관한 물음표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이 기업들은 이미 AI빨에 관한 밸류를 굉장히 높게 받았습니다. 즉 어느 정도는 거품이 끼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의 하락으로 인해서 매수의 기회로 잡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시장의 분석도 나옵니다. 자, 딥시크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고요. 이미 시장은 이러한 수혜와 피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러한 동향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일정도 살짝 체크하고 가야겠죠. 연휴 동안에 소화했던 일정이 있었지만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월요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수출 동향 발표가 나기 때문에 국내 수출 기업주들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시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미국의 기업 중에 팔란티어와 타이슨 푸드의 실적 발표가 납니다. 여기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요, 또 소프트웨어 관련주잖아요.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오늘 탄력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리킬지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12월 달에 미국의 졸토 보고서가 나오면서 고용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흘러나올 거고요. 그리고 알파벳과 AMD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또 일정까지도 같이 살펴봤는데 내일 있을 일정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의 모멘텀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딥시크 관련주들의 수혜주와 피해주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의 반응들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넥스트마켓을 통해서 관련한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요. 또 내일 시장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 같이 한번 드려봤습니다.